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추가 확진 환자가 131명이 추가돼 전체 누적 환자가 7,513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보험회사 콜센터에서는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큽니다. 마스크 오부제 시행 이틀째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와 7년생인 국민이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해당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사지 못하면 주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세계적 대유행, 즉 팬데믹 위협이 매우 현실화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팬데믹 용어를 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전국에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19가 퍼지고 있는 이탈리아 5개 주에 여행 자제를 발령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131명, 사망자가 3명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모두 7,513명, 사망자는 5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 경북에서 코로나19 확산세는 한풀 꺾인 모양새입니다. 대구에서 환자가 92명 늘어서 누적 환자가 5,663명이 됐고 경북도 10명 추가로 환자는 모두 1,1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서울, 경기 지역은 각각 11명이 늘면서 수도권에서 소규모 유행이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이 밖에 인천 4명, 세종과 충남에서 2명씩 환자가 늘었습니다. 격리 해제도 크게 늘었는데 81명이 추가로 모두 247명이 됐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보험사 콜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사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큽니다. 이 콜센터에서는 지난 8일 처음 확진자가 생겼는데 이틀 새 최소 40명 넘게 추가로 확진된 겁니다. 이 건물에는 웨딩홀과 산후조리원 등 다중 이용시설이 입주해 있어 추가 확산이 우려됩니다. 구로구는 확진자가 나온 직후 빌딩 전층을 소독하고 사무실 공간이 있는 1층부터 12층까지 전면 폐쇄했습니다. 건물 뒤쪽에 간이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입주민과 입주사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생연도로 하기 전에는 한 번도 못 샀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쨌든 성공했어요. 다른 때도 만약에 못 사면 털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살 줄 알았어요. 정확히 언제 시간에 나오는지도 언급되어 있지 않고 약국마다 들러야지만 몇 시 몇 분에 온다라고만 알 수 있어서 이 본연의 이 판매는 뒷전이고 덜 팔 그 손님들한테 소홀하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마스크 오부제 시행 이틀째이자 화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와 7년생인 사람이 약국에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공적 마스크 2장을 살 수 있습니다. 공적 마스크 한 장당 가격은 1,500원으로 약국의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에 구매 이력이 입력되면 주중엔 더 살 수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출생연도에 해당하는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사지 못하면 주말에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2010년 이후 출생자거나 1940년 이전 출생 노인이라면 마스크를 대신 살 때 다른 가족이 본인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약국 이외 또 다른 공적 판매처인 읍면 우체국과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지역의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개인 구매 이력 확인 전산 시스템이 마련되기 전까지 출생 연도와 무관하게 하루에 1인당 한 장 구매가 가능합니다. 네, 이처럼 약국에서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되면서 출생 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만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됐죠. 일단 수요가 5분의 1로 분산되면서 대기 시간은 이전보다 줄었습니다.
하지만 약국마다 판매 시간과 물량이 천차만별이라 불편을 겪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나인 기자입니다. 종로 5가 약국거리는 약국 문이 열리기 전부터 서성이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어느 약국에서 언제 마스크를 팔지 몰라 눈치 보며 기다리는 겁니다. 달렸고요. 순정 마스크 같은 경우는 2-30분 이내로. 오전 10시 한 약국에 마스크가 들어왔다는 소식에 우르르 몰립니다. 사고 또 사고. 마스크 판매 이력 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를 일일이 입력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도 마스크 150장은 30분 만에 동났습니다. 기다렸거나 오면 없다고 하는 날이 더 많아서 막 갔는데 지금은 오자마자 번호표 받아서 바로 샀어요. 산 거로만 해도 이미 성공한 것 같아요.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만 살 수 있는 오부제 시행 첫날. 누구나 살 수 있던 때보다 대기 줄은 짧아졌습니다. 인터뷰. 신분증 확인 다 해가지고 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번거롭죠. 그렇지만 손님들 입장에서는 그 줄을 길게 안 서니까 엄청 편하게 사셨어요. 초등학생 아이를 데리고 직접 나와서 사기도 하고 대리 구매가 가능해진 만큼 가족관계 증명서를 들고 와 가족모까지 사기도 합니다. 반면 제도를 잘 모르고 헛걸음하는 어르신도 있습니다. 네, 어르신 여기 48년생이시거든요. 예. 그러면은 6, 7, 8에서 수요일날 사셔야 돼요. 수요일에 매주 수요일, 오늘이 수요일이라. 아니라. 네, 수요일이에요. 출생 연도를 기준하는 네. 게 생일이 아니라. 8일이시니까 6, 7, 8에서 수요일. 마스크 끝났습니다. 약국마다 물량이 제각각이라 이곳저곳 발품을 파는 사람도 허탕치는 사람도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출근길이라도 있는지 계속 약국 찾아보고 그리고 뭐 점심시간에도 나와서 틈틈이 찾아보고 있는데 정확히 언제 시간에 나오는지도 언급되어 있지 않고 약국마다 평일 자기 날짜를 놓치면 결국 주말까지 기다려야 하는 만큼 시민들에게 판매처와 정확한 판매 시간을 미리 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네,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된 지 이틀째인 오늘 보완해야 할 점도 분명 눈에 띕니다. 소형 약국에서는 판매 이력을 바로 검색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서 중복 구매하는 얌체족도 있고 대리 구매 요건이 여전히 까다롭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어서 안윤학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사러 온 손님이 신분증을 보여주면 곧바로 판매 이력 시스템에서 이미 산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런데 약사 혼자 일하는 작은 약국에선 사정이 다릅니다. 일손이 부족하니 일단 고객 정보를 메모해 뒀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입력합니다. 이런 점을 악용해 그 사이 다른 약국에 가서 마스크를 또 사는 얌체족이 생겨나고 있는데 발견해도 강제로 회수할 방법은 없습니다. 구입하는 거를 등록을 하고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데이터 초기화해서 이제 그때 입력했던 자료들은 이제 오늘 다 초기화돼서 이제 없어졌잖아요. 네, 그렇게 돼서 들어가긴 하는데 하여튼 기존에 입력할 때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약국마다 마스크가 입고되는 시간이 다 다른데 미리 알 수가 없는 탓에 여기저기 발품을 팔며 고생하는 경우도 여전합니다. 어떤 약국에서는 어린이용 마스크만 할당됐는데 공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 헛걸음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네들도 랜덤이라 어른용을 못 받고 소형만 받았다고 가져가려면 가져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살 수가 없죠. 어린이가 없는데 다른 분도 다 수령을 안 해갔더라고요. 10살 이하와 80살 이상만 가능한 대리구매 요건이 까다롭다는 볼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특히 독거노인이 문제입니다. 주민등록상 따로 사는 자녀는 대리구매할 수 없고 함께 살더라도 마스크 오부제에 맞춰 별도로 시간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9번 오는 거는 조금 번거롭게 생각하는 건 맞고요. 정 안 되면 주말에 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주말에 몰릴 수가 있으니까. 시스템 입력하랴 마스크 2장씩 나눠 담으랴 약국 업무가 배 이상 늘어난 탓에 마스크 포장이 부실해진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질환을 앓고 있어 외출이 힘든 환자나 줄을 설 여건이 안 되는 직장인 등 마스크 구매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도 했지만 매일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는 산발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높아지는 곳이 있어서
호흡기 약한 분들은 주의가 필요한데요. 언제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은지 정혜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날씨는 맑고 공기는 포근하지만 시야는 뿌였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치솟은 겁니다. 경기도와 충남, 전북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노약자와 어린이는 외출을 자제하고 일반인도 호흡기 건강을 위해 KF 마크가 있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반면 면 마스크나 재활용한 KF 마스크는 기능이 떨어져 초미세먼지를 막아내지 못합니다. 이번 주에는 2, 3일 정도 이 같은 초미세먼지 공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질 정도로 악화하진 않겠지만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정도는 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 중반에는 약한 황사 가능성이 있고 이후 중국발 스모그와 대기 정체로 인해 산발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예상으로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짙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보대로라면 목요일까지는 면 마스크나 재활용 마스크를 써도 됩니다. 하지만 금요일과 주말에는 대기질이 좋지 않다면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사태의 세계적 대유행 위협이 매우 현실화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역사상 처음으로 통제가 가능한 팬데믹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사태의 세계적 대유행, 즉 팬데믹 위협이 매우 현실화했다고 경고했습니다. Now that the virus has a foothold in so many countries, the threat of a pandemic has become very real. 거브러예수스 총장은 그러면서 처음으로 통제될 수 있는 팬데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t would be the first pandemic in history that could be controlled. The bottom line is we're not at the mercy of the virus. 그는 지난 주말 코로나19 사례가 100개국에서 10만 건을 돌파했다며 많은 이들이 그렇게 빨리 피해를 본 것은 괴로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전염이 확산한 국가에서는 휴교나 대규모 집회 취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싱가포르와 한국 등이 그 효과를 보여줬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드라이브스루 진료소를 도입해 환자와 접촉자를 찾으려고 노력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거브러예수스 총장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게 게임의 규칙이라며 이탈리아의 대응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The game is never give up. We're encouraged that Italy is taking aggressive measures. 거브러예수스 총장은 이탈리아의 공격적인 조치가 조만간 효과를 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조승입니다. 미 CNN 방송이 코로나19 발병 상황을 팬데믹, 즉 세계적 대유행으로 부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CNN은 오늘부터 팬데믹이란 용어를 쓰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면서 그게 두렵게 들린다는 걸 알지만 공포를 일으켜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CNN은 세계보건기구나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아직 팬데믹이라 부르지 않고 있지만 많은 전염병 학자들과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세계가 이미 팬데믹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10만 명을 넘기고 중국 이외 지역 신규 환자 수가 중국 내 신규 환자의 거의 9배에 달했으며 남극 대륙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 코로나19가 퍼진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감염자가 10,000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도 속출하면서 이탈리아 정부가 전국에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임수근 기자입니다. 거듭된 처방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잡히지 않자 이탈리아 정부가 전국에 이동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지난 8일 롬바르디아주 전역과 북부 4개 주 14개 지역을 레드존으로 지정한 지 불과 하루 만입니다. 주세페 콘테 총리는
북부 지역에 대해 취한 조처는 더는 유효하지 않다면서 모든 국민은 집에 머물러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E queste mani devono essere mani responsabili, oggi più che mai. Ognuno deve fare la propria parte ed è per questo quindi che da oggi varranno su tutto il territorio della penisola. 이에 따라 6천만 명의 이탈리아 국민은 다음 달 3일까지 업무와 건강 등의 이유 외에 거주 지역에서도 어느 곳으로도 이동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탈리아 전역의 가톨릭 미사도 다음 달 초까지 중단됐습니다. 또 전국의 모든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은 물론 수영장과 문화센터, 리조트도 문을 닫았습니다. We're disappointed, but we totally understand why they were closing. Actually, we're very excited to come here because we heard about this very special exhibit. But we also heard yesterday that museums would be closing for the coronavirus. 이탈리아가 이렇게 준 전시 상황에 돌입한 건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현재 가장 빠르기 때문입니다. 확진자가 사흘 연속 1,000명 이상씩 늘어나 10,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20여 개 교도소에서 폭동까지 발생해 여러 명이 숨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면회를 제한한 데 대한 불만 때문입니다. 게다가 인접 국가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모두 감염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외교부가 코로나19가 퍼지고 있는 이탈리아 북부 피에몬테주와 중부 마리케주에 여행경보 2단계 여행 자제를 발령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발령한 북부의 롬바르디아주와 에밀리아 로마냐주, 베네토주에 이어 이탈리아 여행경보 2단계 지역은 모두 5개 주로 늘었습니다. 외교부는 이탈리아 확진자의 90% 정도가 이 5개 주에 집중돼 있다며 이 지역 여행을 계획한 국민은 신중히 재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출입국을 사실상 전면 통제하면서 새로 비자를 받아야 하는 유학생 등 장기 체류자들의 불편이 현실화됐습니다. 한일 관계가 삐걱대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상황을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일본이 한국인에 대한 입국 통제에 나선 첫날, 일본 비자를 발급하는 주한 일본 대사관은 평소보다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비자 여권을 받은 학생들은 9일 전에 들어가려고 하고 어저께도 한 학생 들어갔는데 들어가긴 했거든요, 무사히. 9일 전에. 입국 통제 전 서둘러 일본행을 택한 경우도 있지만 간발의 차로 시기를 놓친 학생들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입학이나 개강일에 맞추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아예 일본행이 막히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 안 봤냐면서 그래서 거절당했습니다. 네. 잠정적으로 거절이라면서 언젠지도 말씀 안 해주셨어요. 언제 오라고도. 네. 저는 무작정 기다리다가 저희 학교, 제가 한국 학교도 개강한 후에 4월까지 연장을 해버리겠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는 학교로도 돌아가지도 못하고 일본에 있는 학교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무비자 입국 중단으로 관광객 대부분이 일본 여행을 접었고 신규 일본 비자 신청도 특수 목적의 몇 건뿐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한일 양국 교류가 사실상 끊어진 가운데 주 일본 한국 대사관은 공항에 신속 대응팀을 파견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격리 등의 부당한 조치를 받는지 계속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가운데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번 조치가 전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지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양국 외교당국 간 긴밀한 소통은 유지되고 있다면서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 등 꼭 필요한 협의는 화상회의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또는 누워있다가 일어날 때 머리가 핑하고 어지러우신 분들은 기립성 저혈압을 의심해야 합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서 있는 자세를 취할 때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질환인데요. 원인도 다양하고 외부 요인에 의해 증상과 강도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혹시 기립성 저혈압이 의심되시는 분들은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내문 보고서 꼭 시청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